미 전역이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며 초등학교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고, 텍사스주는 폭염으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북서부 몬태나와 와이오밍주는 때 아닌 폭설로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받은 초고가 항공기에 대해 지지층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주 전 텍사스에 도착해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 항공기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까지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미국인 음악 교사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 판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한국에서도 음악 교사로 일하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한인 남성이 타 민족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 가는 한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 쓰러진 한인을 2차례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시니어들이 빠른 속도로 빈곤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시니어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였고, 지난 10년간 빈곤 상태에 빠지는 속도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이 봄철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남부 텍사스주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북서부 몬태나와 와이오밍주는 때 아닌 폭설로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동부 메릴랜드주에서 급작스러운 폭우로 비상경계가 내려지며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북서부 엘러게이니 카운티에서 어제 하루 동안 최대 5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며 급격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플래시 홍수 비상경계가 발령됐고, 구조보트가 동원돼 여러 차례 긴급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웨스턴 포트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는 약 2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구조보트를 타고 인근 교외로 대피했다고 엘러게이니 카운티 당국은 밝혔습니다. 론 아코닝에 위치한 또 다른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인근 고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하며 주 경찰과 현지 보안관이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남북 다코타주에 이르는 남동부 대부분 지역의 때 아닌 봄철 폭염으로 8월 같은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자 국립기상청이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하라며 기상경보까지 내렸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오스틴,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주 대도시에서는 6월 이전의 봄철 더위로는 가장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라고 텍사스주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여러 도시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 역대급 폭염의 신기록을 경신했고, 일부에서는 100년 만에 봄더위의 기록을 깬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 몬태나와 와이오밍 일부 지역은 최대 3피트의 폭설이 예보돼 기상청이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곳을 꼭 여행을 해야 한다면 비상시에 대비해 여분의 음식과 물, 그리고 손전 등을 차에 비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 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5주 전 이미 텍사스에 도착해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용기로 개조하는데 몇 년이나 걸려 트럼프 대통령 퇴임까지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극우 성향 정치평론가 벤 샤피로는 전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헌터 바이든이나 조 바이든이 그랬으면 우리 모두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기 선물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출시 등과 연결 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약속했는데 이건 적폐청산과 거리가 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선 평가를 받는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루머는 X에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를 위한 총알바지가 되겠다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참모진과 백악관 회의를 가질 정도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최근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국가안보회의 직원들에 대한 경질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 매체 평론가들도 이건 선물이 아닌 뇌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법적 의무와 이해충돌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타르가 보낸 항공기는 5주 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인수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관료들은 보안, 통신 등 대통령 전용기 기준에 맞게 개조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의 하버드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하버드대가 병들고 있다며 납세자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고, 대학 측은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4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취소했습니다. 앞서 22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삭감과는 별개입니다. 보조금 삭감을 발표한 백악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는 성명에서 하버드대에서 만연한 인종차별과 반유대적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학교가 병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하버드 캠퍼스에는 어두운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지기보다 회유를 택함으로써 납세자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 지원 삭감에는 연방기관 8곳이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하버드대의 분쟁은 정부가 엘리트 대학들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중심 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버드대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한 이후 연방정부가 하버드를 겨냥해 각종 조사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삭감해왔습니다. 하버드대는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가격이 관세 시행 여파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은 잇따라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켈리 블루북 자료에 따르면 4월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10년간 4월 평균 상승률인 1.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기존에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등 부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차에 부과된 새로운 관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조차도 부품 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관세 시행 전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주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 중 하나고, 수입차가 아닌 경우에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3월과 4월 사이 신차 가격 항목은 변동이 없고 중고차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제조사들은 현재까지 공시된 권장 소비자 가격은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할인율 등을 조정해 실제 소비자 부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철 중반쯤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 인상도 예상됩니다. 50대 미국인 음악 교사와 20대 필리핀계 의료 종사자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판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수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음악 교사로 일을 하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8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50세 조슈아 드윗을 전날인 7일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7세 크리스토퍼 앨런 티소이를 각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공모 등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IC에 따르면 드윗은 지난해 9월부터 스냅챗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했고, 같은 해 12월엔 스냅챗 계정에 아동 성착취물을 업로드했습니다. IC 측은 지난 1월 드윗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제3자들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드윗은 해당 성착취물 공유 당시 대부분의 영상은 필리핀에 있을 때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드윗은 텔레그램으로 티소이와 연락하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고,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을 조건으로 총 87차례에 걸쳐 23,752달러를 티소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윗은 체포 당시 매사추세츠의 한 사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필리핀 국적인 티소이는 작년 9월 취업비자로 입국해 볼티모어 시내 병원에서 의료기술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역 매체 보스턴 글로브는 드윗의 개인 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한국에서도 음악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한인 남성이 타 민족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길 가는 한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 쓰러진 한인을 2차례 발로 차는 장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인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펠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펠팍 브로드 애비뉴와 클리블랜드 플레이스 인근에서 25세 한인 남성이 타 민족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 등으로 17차례나 가격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머리 쪽을 2차례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벌어진 시비가 폭행 사건과 연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진 후 한인 남성은 주점에서 나와 북쪽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때 타 민족 남성이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펠팍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시니어들이 빠른 속도로 빈곤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시니어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였고 지난 10년간 빈곤 상태에 빠지는 속도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싱크탱크 센터 포 어반 퓨처와 미국 은퇴자협회가 공동 분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안 시니어 중 24.7%는 빈곤 상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시니어 빈곤율이 27.2%로 가장 높았지만 아시안 역시 24.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흑인 시니어 빈곤율은 18.2%, 백인 시니어 빈곤율은 12.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아시안 시니어 빈곤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빈곤 상태에 있는 아시안 시니어 수는 82% 증가해 뉴욕시 전체 빈곤층 시니어 증가폭 40.9%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빈곤 상태 백인 시니어 수는 5.1%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의 아시안 시니어 빈곤율이 타 인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시안 시니어 빈곤율은 22.4%를 기록했고 히스패닉 15.3%, 흑인 11.1%, 백인 10.7%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시안 시니어 중 빈곤 상태로 집계된 인구는 22,206명으로 2013년 11,207명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센터 포 어반 퓨처는 시니어 중에서도 이민자 빈곤율이 높았다며 이민자 시니어 빈곤율은 21.7%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시니어 중 빈곤율은 14.9%에 불과했다고 말해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시니어 세대에서는 더 크게 재정적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뉴욕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 6,151명으로 지난 10년간 33.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뉴욕시 인구의 16.1%가 65세 이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30, 40대 여성의 음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간질환과 유방암 등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술지 어딕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8에서 2019년에 35세가 된 여성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35세가 된 여성보다 포금하거나 알코올 사용 장애 증상을 보일 확률이 약 60%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간질환으로 입원하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의 음주량 증가가 유방암 발병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음주 관련 사망률은 남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 함량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아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며 그만큼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방암 발병률은 해마다 1%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미만 여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섭취, 비만, 고령 출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음주는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약 1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4%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 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최근 물가지수 상승 압박을 가했던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49.3%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5월 물가 지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중 양국이 90일간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18일부터 퀸즈보로 브릿지 로어 레벨의 북쪽 외곽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차도였던 남쪽 외곽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분리돼 기존의 2배로 확장되게 됩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퀸즈보로 브릿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매일 평균 10,000명이 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북쪽 외곽 도로를 공유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컸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애비뉴에서 거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펠팍 상공회의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타운 중심도로인 브로드 애비뉴에서 2025 펠팍 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펠팍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펠팍타운과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공동 후원합니다. 3일 동안 브로드 애비뉴 주요 업소에서 각종 상품과 농산물 등을 할인 판매하고 주요 기업들과 단체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펠팍타운홀 앞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 패밀리 장학회가 제19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한 학과목 평점 3.5 이상의 뉴욕, 뉴저지 일원 거주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입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19명이며 1인당 $3,000씩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에세이, 성적 증명서, 추천서, 세금 보고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및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입니다. 신청은 오는 7월 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장학생 명단 발표는 7월 21일, 시상식은 8월 9일 오후 3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차차 맑아져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